보니까 정말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부지검에서 우리 장관님 아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너무 수사가 미흡하다, 허점이 많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검사들이 수사한 거냐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은 아무리 검사들이 해석을 유죄다, 무죄다 해석하는 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했던 거짓말은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은 국회 영상이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거짓말까지 장관님이 임명했던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국감장에서 저는 쿨하게 장관이 저는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왜?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지금. 예?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소설이 소설로 끝나지 않고 장편 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시민들은요, 거짓말 한번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제가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걸 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들어보세요. 윤한홍 의원님. 왜 질문하는데. 윤한홍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이 개입하세요. 소리 좀 낮춰서 예. 질문하세요. 저도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아직도 여기 와서 국회를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예? 저는 더 이상 장관에게 내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예? 수사가 잘못됐으면 근거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사가 말씀을 잘못됐다고 하시는 하지 것이.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질문 안 했어요. 수사를 보면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예? 군대를 자, 안 마친 잠깐만.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의원님은 지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장관이 했던 거짓말도 다 기록에 남아있고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짓말을 안 했다고 했죠? 예? 자, 제가 그러면 법무부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마이크 받아 보십시오. 장관님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동부지검이 수사한 내용 중에서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전후 사정, 또 장관이 보좌관에게 주었던 전화번호 주었던 사항,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았던 사항, 또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또 카츄샤 부대 5월 30일 날 공문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면 진료일 외에는 병가를 하지 말고 개인 연가를 하라고 한 공문 접수됐던 사항들, 그 다음에 지원장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배척했던 사항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쿨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 법무부 검사 출신이죠,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장 하셨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법무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들은 다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증거 판단을 해서 무혐의를 처분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보도자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도자료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만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가 모아져 있고 판단을 한 건지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장관을 위해서 무혐의로 깔끔하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료시켜 주려고 했었으면 그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부분까지 왜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그런 명예를 다 본인이 저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점은 제가 그 말을 듣고 믿어주시면 싶었던 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검사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했던 거예요. 그 수사를 무혐의로 발표를 했지만은 그 속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을 내용을 포함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다. 예, 물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차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다 기록을 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는 면하고 기록상의 증거들이 모여진 거하고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기 많은 법조인들이 계시지만 윤 의원님이나 시중 일반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법조인의 생활을 그 누구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권력 비리, 부정부패 누가 척결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참,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대단합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더 우리 검사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피드백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 권력 비리, 부정부패 검사들이 아니면 지켜내고 막아낼 데가 없어요. 그 자리 한 번 더 받아서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수사 덮고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조작하고 무엇을 덮었다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동부지검에서 우리 장관님 아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수사 결과를 보고서 너무 수사가 미흡하다, 허점이 많다.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검사들이 수사한 거냐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은 아무리 검사들이 해석을 유죄다 무죄다 해석하는 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했던 거짓말은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은 국회 영상이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거짓말까지 장관님이 임명했던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국감장에서 저는 쿨하게 장관이 저는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왜?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까지
우기고 있어요, 지금. 예?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소설이 소설로 끝나지 않고 장편 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가지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시민들은요, 거짓말 한번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면. 제가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걸 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 질렀죠. 들어보세요. 윤한홍 의원님, 왜 윤한홍 질문하는데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이 개입하세요. 소리 좀 낮춰서 예. 질문하세요. 저도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아직도 여기 와서 국회를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예? 저는 더 이상 장관에게 내가 묻고 싶지도 않아요. 예? 수사가 잘못됐으면 근거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사가 말씀을 잘못됐다고 하시는 하지 것이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질문 안 했어요. 수사를 보면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예? 군대를 자, 안 마친 잠깐만. 것도 아닌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의원님은 지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장관이 했던 거짓말도 다 기록에 남아있고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거짓말을 안 했다고 했죠? 예? 자, 제가 그러면 법무부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마이크 받아보십시오. 장관님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동부지검이 수사한 내용 중에서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간 전후 사정, 또 장관이 보좌관에게 주었던 전화번호 주었던 사항,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받았던 사항, 또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또 카츄샤 부대 5월 30일 날 공문이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공문을 보면 진료일 외에는 병가를 하지 말고 개인 연가를 하라고 한 공문 접수됐던 사항들, 그 다음에 지원 장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배척했던 사항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쿨하게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법무부 입장에서는 됐다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 법무부 검사 출신이죠,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장 하셨죠?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잘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법무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들은 다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증거 판단을 해서 무혐의를 처분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보도자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도자료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도자료만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증거가 모아져 있고 판단을 한 건지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장관을 위해서 무혐의로 깔끔하게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료시켜 주려고 했었으면 그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부분까지 왜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그런 명예를 다 본인이 저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점은 제가 그 말을 믿어주시면 듣고 싶었던 감사하겠습니다. 겁니다. 검사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했던 거예요. 그 수사를 무혐의로 발표를 했지만은 그 속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부분을
암시 내용을 포함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다. 예, 물론 그래서 일반-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차관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보통 다 기록을 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이는 면하고 기록상의 증거들이 모여준 거하고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기 많은 법조인들이 계시지만 윤 의원님이나 시중 일반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법조인의 생활을 그 누구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어요. 권력 비리, 부정부패 누가 척결합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덮어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참, 덮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면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대단합니다. 지금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원님도. 근데 한 가지만 내가 더 우리 검사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 피드백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 권력 비리, 부정부패 검사들이 아니면 지켜내고 막아낼 데가 없어요. 그 자리 한 번 더 받아서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수사 덮고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조작하고 무엇을 덮었다는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10월 22일에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대단한 발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9일이나 남은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어제 행보를 보면은 심상치 않은 일이 10월 22일에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22일, 왜 하필이면 10월 22일을 얘기를 할까요?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잠행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10월 26일간 양일간 작년 2019년에 초거대 철야 집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10월 25일에 할지 아니면은 요일을 맞춰서 조금 땡겨서 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회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에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10월 3일, 10월 9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 방송 및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힘을 받아서 조국을 끌어내렸듯이 이번에도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희망찬 메시지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와 여권의 20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단어가 좋죠. 옵티머스 리스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6월부터 진행했던 옵티머스 수사가 대형 금융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불붙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수사팀이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 이를 요약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전면화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수사를 대충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언론에 이걸 뭉갰던 것이 알려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그러니까 게이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옵티머스 리스트에 대해서 야당은 현 수사팀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해야죠. 추미애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오해다, 허위다 문건들을 뭉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성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성윤이 그동안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추미애와 이성윤이 한 배를 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소 2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한 건도 아니고 2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소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는데 거기엔 청와대, 여당 인사 및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20여 명이 거론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옵티머스 사회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자진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윤석호 변호사의 부인, 바로 요즘 알려지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입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죠. 이모 변호사고 윤석호는 그 남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부인이 청와대에 입성하자 이 사람 월급이 3배로 뛰어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인이 청와대 가서 일하면은 월급이 3배가 는다. 이거 진짜 이해가 갑니까?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요. 옵티머스의 이사가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프로젝트 관계자로, 프로젝트 수익자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실명까지는 없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단순히 실명이 없다고 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 추미애가 국감에서 옵티머스 리스트가 없다고 한 것은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명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모르는 게 아니죠. 수사 의지만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요, 전문 분야가 아니랍니다. 조사 일부라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윤석열 총장이 이에 대해서 대로에서 한마디 했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펀드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제출한 윤 씨, 김재현 대표의 동업자였다. 펀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수사팀은 정부 여당 수익자가 누구인지 윤 씨를 상대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이름 실명이 안 적혀 있으니까 사실 쎄하잖아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돼 있다라고 하면은 쎄하면 이걸 파야 되는데 검찰이 실명이 없으니까 하고 대충 넘어갔다는 거죠. 오히려 금감원을 압박해서 조사를 피하려 만든 허위 문건이었다는 김재현의 말을 담은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다는 겁니다. 작성한 사람이 허위였어요. 그럼 허위였대요. 라고 받아 적은 거예요. 검사가 무슨 받아쓰기 합니까? 법조계 인사들, 정상적인 수사라면 문건에 등장했던 현 정권 인사들이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자인지 일일이 확인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문건 외에도 여권 인사들이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지만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된 재반 의혹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성윤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지난주 대검의 수사팀 충원을 건의했다. 대검의 지시와 사건 수사 상황과 법무부, 대검 협의 경과에 따라 추가 증언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많아야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건 적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건데요. 이성윤, 과연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찌됐던 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되는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법률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정황을 뭉개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추가 답변 시간을 요청하면서까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한 데 공을 들였습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은요, 이거 보고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런데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특정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고받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안에 대한 수사에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서 누락 의혹을 부인해줬습니다. 그 이성윤한테 물어보면 될 건인데 이성윤과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추미애가 대신 설명을 해줍니다. 과연 추미애는 무엇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이자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펀드하자 치유라는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은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던 여당 정치인 및 정부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직접 쓴 얘기잖아요. 실명 기재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중앙지검에서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명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강기정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조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거에는 보통 수사 중이니까 이것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평상시 추미애의 입장들 아니었습니까? 전에 아들 문제 있을 때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지적에는 사실로 오해되고 있어서라며 단정짓는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와 라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오후 이성윤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폭입니다. 그 시간에 추미애가 옵티머스 리스트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성윤에게 질책했지만 사실은 추미애를 겨냥한 것입니다. 한 검찰 간부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대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고 이성윤에겐 똑바로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0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추미애와의 긴장관계 감수하면서 할 말은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권 때인 2013년 국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성윤이 건의했었죠.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4명을 파견받아서 현재 10명 정도인 옵티머스 수사팀을 보강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예 파견받을 검사를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이성윤답죠. 광주지검에서 2명, 다른 검찰청에서 2명.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8일 인력 증언을 승인하면서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나온 입장문 보십시오.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금융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나흘 만에 또다시 대폭 증언을 지시했습니다. 광주지검 그리고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4명 갖고는 부족하다고 윤석열 총장이 판단한 겁니다.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 8월 당시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는 1주택이 뉴노멀, 인사의 뉴노멀이다. 뭐 이런 취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홍보를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법제처장의 이 재산관계를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들여다보니 너무 이상한 겁니다.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투기과열지구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실시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18년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 가치를 갖고 있죠. 5억에 매입해서 이것은 투기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이강섭 법제처장이 비상장 주식들도 제법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한건, 동남건영, 주한부동산 중개법인 다 가족회사예요. 장인이 대표이사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늦게 잠시 확인한 결과 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에 회사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퍼 컴퍼니인 거예요. 주말에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전형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불법 상속 내지 정여의 수법으로 쓰이는 비상장 법인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배당을 통해서
정여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하는 쪽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정여도 아니고 지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많은 재산들이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의 인사검증,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이걸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또 이강섭 법제처장이 본인 스스로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진애 의원께서 유독 그날도 그러시고 오늘 또다시 그런 자료를 제출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발단은 이강섭 법제처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에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의 일가구가 인사의 뉴 네, 김진애 의원님 발언 신청이십니까? 아, 네, 송기현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원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이런 것이 사실 의원님들, 우리 사회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의 편의에서 자유롭게 요구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위원회 국무위원들께서도 그걸 자유롭게 사실 제출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의 경우에 자료 제출 요구는 감사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엊그제 했던 법제처장에 관련된 만일에 그 인사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법제처장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문제는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그 법제처장에 대해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아까 저도 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기관 증인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넓게 양해되어 왔지만 그 자료 제출 요구도 사실은 그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료 제출 요구를 직접 그 기관 증인한테 하면서 그 자료 제출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용인되어 있지만 그런 점에서 지적하시는 우리 김진애 의원님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한 좀 이렇게 절제해서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게 지금 국정감사라는 건 지난 1년 동안에 좀 최근까지 하여튼 주로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 한 것을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자료 제출하는 것이고 또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실제로 자료 제출 자체는 그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명백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쉽게 용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진애 의원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런 점은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개인적인 부분은 감사 사항이 아닌 거죠. 우리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안 질의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안 질의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법에 되어 있는 대로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너무 형식적인 그 법 해석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회법이나 우리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을 하고 뭐 김진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김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뭐 법제처장께 대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진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법적으로는 정확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또 이런 것도 참고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법무부 국정감사인데 지금 법제처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계셔서 아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오히려 김진애 의원님이 발언 신청했다가 지금 자제하고 계신데 김도우 의원님 또 말씀하시면 김진애 의원님 또 가만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애 의원님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송기현 의원님 말씀 아니 지금이 아니고 김도우 의원님 마치고 나서 예, 송기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국정 전반이거든요. 그리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법령 해석의 최고
기구이고 기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방침이나 청와대 방침에도 맞지 않는 또 불법적인 정의의 전형적인 수법인 페이퍼 컴퍼니 가족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가 되겠죠. 아마 탈세 여부도 아마 조사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이고 법제처장의 탈법, 비위, 위법 이것 또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자, 그러고 그날 제가 이러한 의혹이 있다, 의심이 든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내시겠냐고. 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겠냐고. 다음 주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좀. 본인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정감사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령해석의 최고기관인 법제처장의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비도덕성, 비청렴성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게 이게 국정감사의 범위 바뀝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기현 간사님, 송기현 의원님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저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보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걸 법무부 감사장으로 이해를 하실지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김진애 의원님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제가 그날 제가 법사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법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챙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이제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셔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서 가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인사혁신처에 내게 돼 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가지고 더 내라고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거면 그게 가족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열람만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나친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히 나중에 또 바람 얻어서 하세요. 김동 간사님 법 공부하신 분 맞아요? 여기 말이죠.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공직자든 솔직히 을에 대해서 그날도 그게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여하튼 거기는 그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 게 정무직이나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으니까 내겠다고 그러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 왜 법제처장 제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아니 법제처장 맞아요? 법제처장 저가 왜 이렇게 법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저는 김도욱 간사님이 어떤 제기를 하시는 거는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거를 자료를 제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를 국감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공개 받으시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열람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도욱 위원님은 운영위가 아니시면 저는 운영위에 가면 저는 운영위에 간사 여기 운영위 바로 옆에 조순임 위원님도 계십니다. 김도욱 위원님 운영위에 오시는군요. 그러면은 운영위에 가셔서 운영위에서 거기서 필요한 자료 청와대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 받고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은 클리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거 본인이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뭐 넘어가는 거. 저는 위원장님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법대로 해야죠. 위원장 본인이 내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냥 그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저기 앉아 계셔 보십시오. 누구나 의리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조금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해야지. 너무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갑을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 상황에서나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다만 이 국감장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우리가 국감위원으로 앉아 있다고 그래서 갑질을 하는 식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아니, 근데 뭘 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낼 수 있는 그 자료의 한계가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신고 내역 이상의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 이상의 뭐가 있으면 재산 신고를 잘못한 거고요. 그런 거는 사실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요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드렸어요. 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장재원 의원님 저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이 11분이고요. 열린민주당 의원이 1분이고 저희 6명입니다. 저희 발언길에 7분에서 8분 좀 조용하게 장관과 국회의원이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장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 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몇 명입니까 지금? 예? 정말 이름을 내가 거론하기 위해서 모르겠지만 김남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말끝마다 개입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합니까? 위원장,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우리 국정감사가 계속 이렇게 되면요, 저희 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 국정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위원장님이 그래도 개개인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국회의원과 장관 간의 인문일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를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엄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네.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이 발언을 할 때 김도욱 간사님이 김진애 의원님 발언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서로 끼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김남국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김남국 의원 조용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추미애 장관이가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소병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우리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챙기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정책 현안 질의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정책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만 지금까지 계속 정쟁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해야 될 여러 민생과 정책, 임대차 3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데 야당에서는 도대체 이런 민생이라든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질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되어서 정쟁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말 선배 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어떤 실의는 전혀 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야당에서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장재원 의원님,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본인은 예의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예의를 지키냐고 물어보십니까? 왜 반말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회가 상대
어디 말이야 나쁜 거예요, 이거. 저기 야당 의원님, 상대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님 존중하면서 상대 의원을 존중하면서 우리 민생을 챙기면서 그런 국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만 좀 하십시오. 네, 김종민 의원 발언하십시오. 자, 잠깐만. 자, 제 발언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김용민은 사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언제 했는데요?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한번. 자, 본인이 반말하지 마. 아, 잠깐. 네, 제 발언 시간이. 자, 아니, 제 그만.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좀 자, 그만하세요. 제 서로- 발언 시간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아니, 장재현은 제 아니, 발언 여기- 시간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예? 아, 제 발언 시간 좀 하게 좀 놔둬 좀. 지금 추미애 장관 앞에 놓고 이래가지고 파행시키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작전한 거예요. 아, 제 발언 얘기 좀 들어보죠. 발언. 아니, 발언을 서로 방해하지 말자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신오늘 못합니다. 자, 발언. 자, 의원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김남국 의원 성격 좀 해요. 방송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끼어들지 마. 아니, 본인은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반말하고 이의 없이 하고 자, 그만하십시오. 마세요.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자, 그만하세요. 끼어들지 않는다 약속하세요. 의원님이야말로 끼어들지 말라고 약속하세요. 앞으로. 의원님이야말로 이거 반말하고 바로 안 잡으면 오늘 국회 안 됩니다. 의원님이야말로 사과하고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백혜련 간사. 네,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워하세요. 조용히 합시다. 의원님이야말로 끼어들지 부끄러워하고. 이거 너무하잖아요. 계속까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할 때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떻게 우리가 6명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가진 건 7분입니다. 그거 보장 못 해줍니까? 그거 보장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